뒤에 보지 마. 왜 역겹다. 이랑 다른데. 보인다고. 뭐가 보이는데? 아니 지한이 어제 느껴졌잖아. 시연이는 어제. 자, 이제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을 좀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파동함수 1빵빵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 첨자를 썼을 때 맨 첫 번째 나오는 숫자는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n.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숫자는 가군동량 양자수 l. 자,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숫자는 자기양자수 ml. 그게 지금 예를 들어 1빵빵이었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파동함수는 무슨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레디얼 파트와 앵귤러 파트로 나눌 수 있고, 레디얼 파트에 등장하는 양자수는 주양자수, 가군동량 양자수. 그리고 앵귤러 파트에 등장하는 양자수는 가군동량 양자수,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죠. 그래서 여러분은 뭘 찾으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y, 앵귤러 파트는 교재의 표 2를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디얼 파트는 표 2를 찾으면 돼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표 1과 표 2를 찾으면 그냥 뭐라 돼 있냐면 앵귤러 파트 0, 0은 이거고요. 그 다음에 레디얼 파트 1, 0은 요겁니다. 맞아요? 네. 자, 표 1, 표 2 한번 보고 찾아볼까요? 저렇게 나와 있는지. 쌤. PDR 시간 주세요. 쌤이 먼저 적어놨잖아요. 자, 적은 다음에 표 1, 표 2를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책이 나 그거 줬잖아요. 없죠? 쌤 제가 그런가요? 맞다. 제 프린터 어디 갔어요? 저기 있어요. 아직 카피를 안 해가지고 이따 드릴게요. 중요하다. 이따 드릴게요. 쌤이 나한테 시간이 넘칠 것 같아. 여기.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말할 수가 있다. 자, 표 1, 표 2 찾아보세요. 아이고, 조용. 자, 표 1, 표 2 빨리 찾으세요. 찾았습니다. 자, 표 1, 표 2에 적어 있어요. 네. 그냥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알겠죠? 그대로 베껴 쓴 거예요. 다시요? 뭐라고요? 네. 그 표 1에는 묘하게도 R이 아니라 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 로가 어떤 표현인지는 표 1 아래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네, 표 1 아래쪽에 보면 로라고 하는 어떤 이상한 변수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거는 거리 변수 R에 대한 어떤 치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리 변수로 바꾸면 저렇게 바뀌겠죠? 네. 선생님. 시험지 다 써요? 네. 응? 왜?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자, 어쨌건 조건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사실 이 일빵빵이라고 불리우는 파동 함수 그야말로 그냥 함수죠. 네. 그냥 일종의 수식일 뿐인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수식을 간단히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식, 그냥 저 수식을 1s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앞에 붙은 s의 뜻은 뭐겠어요? s? 이 s의 뜻은? 뭔 소리야? 1의 뜻은 뭐겠어요? 가군동량 1의 뜻은 뭐겠어요? 바로 주양자수 1을 뜻하는 거고요. s라고 뜻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가군동량 양자수가 0인 것을 뜻하는 거죠. 가군동량 양자수 0일 때를 관습적으로 s라고 한다고 했었죠? 네.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저 복잡 다단한 수식을 그냥 1s라고 편리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저런 식의 수식의 조합이 별로 없겠어요? 아주 많이 있겠어요? 그 아주 많을 거고요. 그 아주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각각 저런 식의 규칙으로 뭐라고? 오비탈이다. 무슨 오비탈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떠올릴 필요가 있냐면 두 번째 이 이렇게
양자수 n, l, ml 사이의 뭐 규칙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1이다. n이 1이다. 그러면 이 경우 l은 값이 뭐가 나와요? l은 뭐밖에 안 돼요? 0. 0밖에 안 되죠. 네. 그리고 l이 0이면 ml은 뭐밖에 안 돼요? 0. 0. 이걸 지금 우리가 1s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자, n이 만약에 이제 2가 되었다. 위에다가 써야겠다. n이 2가 되었다. 그럼 n이 2가 되었다면 L 값은 뭐하고 뭐가 가능할까요? 1 또는 0. 0과 1이 가능하겠죠. 네. 맞나요? 네. 자, 그럼 L이 0일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ML은 값이 얼마예요? 0. 0이죠. 그러면 N2, L0, ML0인 수식을 또한 표 1, 표 2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못 찾겠어요? 찰 수 있죠.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대로 조합한 그 수식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ES. 그걸 ES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즉 이것과 관련된 수식을 표 1, 표 2 찾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그게 오비탈이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그 아직 1학년 때는 그 수식에 대한 직접 연상은 안 할 거고요. 저 수식들에 대해서 저런 이름을 표현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때 L이 0이다. L이 0이라고 하면 요 경우 ML은 어떤 값을 갖게 될 수 있죠? 1, 0, 1. 바로 마이너스 1, 0, 1 이런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죠. 네. 맞습니까? 네. 네. 맞죠.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뭐라고 부르냐면 EPX, EPY, EPZ라고 표현합니다. 보이세요? 네. 자, 여기서 2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2. 연가수. 요 2. P라는 표현은 어디서 온 거겠어요? 가운동이 아니라 1.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0일 때는 S고 1일 때는 P라고 했죠. 네. 네. 자, 여기서 재밌는 건 X, Y, Z로 보시다시피 지금 몇 가지가 나와요? 수행까지. 세 가지가 나오죠.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요게 지금 세 가지가 나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ML이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EP 오비탈도 세 가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예를 들어 n이 3이다. 3이다. 그럼 보시다시피 n이 3이면 l이 뭐부터 가능하겠습니까? 0, 1, 2. 0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1, 1일 수도 있고요. 2, 2일 수도 있겠죠. 네. 자, L이 0일 때 ML은 얼마? 0, 0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3S 오비. 3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L이 0일 땐 ML이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요. ML이 세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1, 마일. 마이너스 1, 0, 1.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3P 오비. 3px, 3py, 3pz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러면 L이 2면 ML이 어떤 값부터 나타날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의 5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걸 한꺼번에 뭐로 그래서 이 여기서 나타나는 수식은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3D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3D z제곱 3D xy 3D yz 3D zx 이런 식의 5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 표현이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가지예요? 5가지가 등장하죠. 왜 5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ML이 몇 가지이기 때문에 ML이 5가지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자 당연히 아까 표 1, 표 2에서 3, 2인 뭘 찾을 수 있죠? 3, 2로 결정되는 무슨 표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비탈. 무슨 부분? 레디얼 파트. 레디얼 파트를 찾을 수 있죠. 레디얼 파트는 주양자수와 가군동량 양자수로 표현돼요. 그래서 이 자리가 3, 2인 레디얼 파트를 표 2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알겠죠? 네. 그리고 2-2인 무슨 표현을 찾을 수 있겠어요? 앵귤러 파트. 앵귤러 파트를 표 1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네, 네. 그러면 3, 2인 수식과 2-인 수식을 곱하면 여기서 5개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을 거라 이런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나름의 수식들이 다 있을 거야. 그 나름의 수식이 지금 몇 가지가 나오고 5가지가 나오고 각각의 이름을 관습적으로 요래 표현한다 이런 말이야. 알겠죠? 네. 자, 아까도 0일 때를 S라고 했죠? 1일 때는 뭐예요? P. 2일 때는 D. 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모든 저 복잡한 수식들을 양자수의 조합으로만 표현하는 것. 알겠죠? 그거를 오비탈이라 하자.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줄게요. 시연? 네. 괜찮아요? 니운다 니운다. 아, 그래요? 쓱쓱쓱쓱. 자, 그리고 표현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죠.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xy, yz, zx와 x제곱 빼기 y제곱, z제곱 요 5가지 표현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화학원, 화학2 교과 과정에서는 안 나오는데 일반화학 과정에서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등장은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표현을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런 건 외우기가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만 뭐 px 말고 직관적으로 금방 되는데 요거는 직관적으로 좀 희한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니까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 이런 이상한 표현이냐?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수학적이어서 당장은 알 필요 없고 우선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저거 지운다. 지울게요. 이압. 자, 그다음 보자. 아이고. 식당에서 이거 원래 시계 계산했어? 자, 이 뭐야? 기온 어제부터 티만 떠서 끝난 거. 답이 없다. 3대 0 몰라? 일단 2대0에서 뭐 우승하면 3대0. 끝났어? 그럼. 아, 땄다. 기억돼. 아니 티원 답이 없다며. 이한이 네가 좋아하는 내가 보니까 네가 좋아하는 네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야. 네, 근데 스핀자기 안 잡고 나와서 그건 뭐예요? 그건 곧 나옵니다. 3대0이 아니야? 곧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 김시영 3대0. 그게 뭘 의미하냐고. 와, 레전드. 네, 곧 나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고. 뭐에? 그게 2분의 1이요. 일로 해도 되나? 티원 멸망. 아, 내가 야. 그거 물어봤자 그게 뭔지. 아니 시간 그러지 마라. 시간 뭔데? 적으세요. 나쁜 말 하지 말고 어서 적으세요. 운성 오비탈도 해요.
네? 혼성 오비탈. 나중에 하겠죠. 자, 쓰십시오. 학교에서 혼성 오비탈도 한대요? 애들이 다 얘기하는. 네, 안 어렵습니다. 안 어렵습니다. 이걸 해야 하지. 네, 자. 여러분 방학 끝났나 이제? 네. 더 이상 휴가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 알겠습니다. 수석. 다 있어요. 지금 근데 뭐였지? 조기 졸업하고도요. 네. 그 학교에서 방학 때 보강하러 오라고 하면은 가야 돼요. 조기 졸업 때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시현 조기 졸업하려고요? 할 수 있으면 이야, 좋습니다. 조기 졸업해서 어디 가게요? 베이스는 가야 돼요. 좋아요. 오. 아하. 너무 많이 조기 졸업. 그럼 조기 졸업하면은 고등어는요? 네? 고등어는요? 갈치는요? 갈치 졸업은 없어요. 고등어 조기 졸업. 자, 미안합니다. 자, 봅시다. 쌤! 왜? 그만하세요 좀. 네, 진짜. 좋습니다. 네, 재미없는 드립을. 그래요. 자, 봅시다. 좀 있어 마치는데 할 준비됐지? 아직 50분 남았다. 50분 동안 다 숙제랑 멘트 하나 봐야겠고. 멘트 맞나? 진짜? 멘트 맞나? 아이고. 그게 기대된다. 이 앞에 나오는 거 나온다. 자, 이제 쓰셨어요? 네. 거기 안 돼요. 자,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앞에 이제 뭐가 하나 덜렁 붙냐면 우선 마이너스 하나 있다는 거 주목하시고요. 그다음 자, Z는 뭐겠어요? Z. 원자번호. 원자번호. Z는 원자번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렇게 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게 원래 표현은 reduced mass예요. reduced mass인데 우리말 번역은 환산 질량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표현이 뭐냐면 뮤라고 쓰는 건데 뜻은 이겁니다. m 전자 더하기 m 핵 전자 핵 요게 이제 환산 질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m이라고 쓰는 건 질량을 뜻하고요. 그래서 전자의 질량 곱하기 핵의 질량 나누기 전자 질량 더하기 핵의 질량. 저걸 환산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그 상대 운동에서 특정 입자의 운동을 빼낼 때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건 이제 물리 시간에 나중에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 물리 시간에 왜 상대 운동이란 개념을 배웠죠. 상대 속도 뭐 이런 개념. 그 상대 속도의 개념으로 뭐냐면 원점 좌표를 바꿀 때 쓰는 테크닉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제 저거는 나중에 물리 시간에 배우시고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얘는 뭐냐면 자, 아시다시피 수소 원자에서 핵이 무거워요, 전자가 무거워요? 핵이요. 핵이 무겁죠. 몇 배나 무거워요? 너무 많이. 1836배 더 무겁거든요. 그래서 전자 질량을 1이라고 할 때 핵의 질량이 1836 정도예요. 그럼 사실 둘 중에 누가 더 훨씬 무거워요? 핵이요. 훨씬 무겁고 가볍기 때문에 더하기를 했을 때 누굴 무시할 수 있겠어요? 진짜. 이걸 무시하면 사실 약분 되고 그냥 뭐에 아주 가까워지겠어요? 그냥 전자 질량이랑 아주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이 자리에 환산 질량이 아니라 전자 질량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엄밀한 방식으로는 이 자리가 환산 질량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알겠죠? 자, 됐고 그다음에 여기서 E는 뭐겠어요? E. 자연상수. 이 전자 전하량. 알겠죠? 전자 전하량. 그래서 뭐 하나 써보면 여기 1. 충분히 가능. 자, 이거 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총이 가성이 인정. 그래서 두 번째 이 전자 이 뭐냐 글씨가 전자
전하량 크기. 그거를 지금 2로 표현한 건데 대략값이 어느 정도냐면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콜롱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눈으로 한번 봐두세요. 필요하면 문제 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뭐 32, 파이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입실론 제로라고 해서 쟤는 물리 시간에 바로 이제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입니다. 물리 시간에 기초 전자 시간에 나왔죠. 뭐 대략 8.8 곱하기 10은 마이너스 뭐때 얼마인데 하여튼 저것도 알려져 있는 상수고요. 그 다음에 H바. H바가 뭐였죠? 2파이분의 H. 바로 플랑크 상수를 2파이로 나눈 거였어요. 알겠죠? 네. 맞죠?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만큼이 사실은 다 이제 뭐가 된다고 볼 수 있냐면 상슈 묶음이 되는 거죠. 네. 그죠? 상슈 묶음이 되는 거죠. 계란자 시연인가? 왜 시연이를 사칭하는 애가 있어요? 두 명 있어요. 진짜 김시현이 하면 되지. 또 있어요? 근데 시현이가 짭이에요. 계란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시현이가 좋아요. 맞아요. 그래요. 자, 봅시다. 네, 그 시현은 여자. 자, 근데 그 시현 예쁘다 이거. 오른쪽. 또 일부러 이러나? 네, 봅시다. 지랄. 그 시현 너무 귀엽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얘는 그 시현 너무 귀엽다. 알겠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자, 어쨌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거 결국 다 그냥 상수잖아요. 네. 그 상수를 관습적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렇게 상수 묶음을 또 묶어요.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 시현 널 좋아하지 않아. 아니 묶어요. 좋아한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표현 처음 보는 표현 같아요? 앞에서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바로 저 표현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빨리 찾아. 좀 많이 추가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남편이 없겠네. 바로 이 녀석은 재밌게도 뭐랑 똑같으냐? 하면은 수소 원자. 바로 앞서의 보어 모델에서 저 수소 모델 아닌가?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와 표현이 동일합니다. 보호 모델 할 때 저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호 모델은 사실 양자역학이 양자역학 아니에요. 보호 모델은 양자역학이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호는 고전역학하고 양자역학의 시작을 섞어 놓은 새로운 묘한 체계의 역학이라 양자역학은 아닌데 그때 나온 에너지 준위 표현이 저 수식 꼴이었거든요. 근데 놀라웠게도 슈레딩거의 파동방정 형식을 풀어 나온 전자의 에너지 꼴이 저 꼴이에요. 알겠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여기서 이 N 이건 무슨 수겠어요? 주양자수.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그 유명한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주양자수가 관여하고 있는 건데 묘하게도 여기에선 어떤 양자수와 어떤 양자수는 나타나지 않죠? 어떤 양자수와 어떤 그렇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얘는 똑같잖아. 근데 방위 왕자수랑 아니 근데 자기 하는 거다. regardless of L, M, L. 자, regardless of 무슨 말이에요? 너무 없이. 관계없는 이런 뜻이죠. 자, L이 무슨 양자수? 레슨하고 L이 무슨 양자수? 방이요. 각. 각 운동량 양자수, 뭐 방위 양자수로 해도 되고요. ML은 무슨 양자수? 자기 양자수. 자기 그래서 지금 수소 원자 모델에서 여기에 있는 요 에너지 준위가 누구에만 관여한다? 주 양자수에만 관여하고 L과 ML에는 무관하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다.
꼭 기억해야 되겠지? 예. 해야 돼. 그래서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예. 이 에너지 다이어그램 자 위로 갈수록 더 하이어 에너지 더 고에너지 상태라고 합시다. 이때 자 여러분 주양자수 1일 땐 자 상상을 해봅시다. 무슨 오비탈만 존재할 수 있죠? S 오비탈. 무슨 S? 1S. 1S만 존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주양자 수가 2면 어떤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죠? ES와 EP. 바로 ES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EP 오비탈은 몇 개였죠? 3개. 3개였죠. 그래서 하나, 둘, 셋에 요렇게 짜잔 한 쌍을 이루는 세 개가 한 쌍을 이루는 이렇게 EP 오비탈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주양자 수가 3이면 어떤 오비탈이 있을 수 있죠? 3S, 3P, 3D. 그렇지. 3S 오비탈이 있을 수 있는데 3S 오비탈은 몇 개? 한 개. 그 다음 3P 오비탈은 몇 개? 3개. 3개. 그리고 3D 오비탈은 아까 썼는데 몇 개? 5개. 5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요렇게 세트로다가 3D.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주양자 수가 4다. 그러면 주양자 수 4면 무슨 오비탈 존재할 수 있어요? 4S. 4S 있을 수 있죠. 그 다음 4P. 보시다시피 4P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개의 4D가 있을 수 있죠. 네. 그 다음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4F. 바로 4F 오비탈이 나올 수 있을 텐데 4 오비탈은 몇 가지겠어요? 어이 깜짝아. 7가지. 4F 오비탈은 자 이게 수열의 규칙을 생각하면 1, 3, 5잖아요. 네. 그럼 몇 가지? 7.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에 4F 오비탈이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주양재수 4, 주양재수 5로 한계가 있어요. 무한이 나타날 수 있어요. 무한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네. 이때 주양자 수가 만약 무한대다. 주양자 수가 무한대다. 라고 하면 이때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주양자 수가 무한되면 에너지가 얼마겠어요? 무한. 0. 0이라는 거 알겠어요? 네. 왜냐면 주양자 수가 무한대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무한대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무한대 넣으면 값이 얼마예요? 0. 알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저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가장 불안할 때 에너지 얼마? 0. 가장 안정할 때 에너지 얼마? 1. 이 주양자 수가 1일 때가 가장 안정한 에너지 준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됐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눈여겨보실 건 첫 번째. 간격이 점점 늘어난다. 첫 번째. 예, 좋아요. 좋아요. 첫 번째는 1. 저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되느냐? 커져요. 언제 커지냐면 주양자 수가 커질 때. 알겠죠? 네. 자, 그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 주어진 수식이 이거인지라 이 n이 늘어나면 마이너스 덕에 계속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됐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 녀석의 최소값을 알고 싶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거겠죠. 주양자 수가 2일 때. 맞나요? 네.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준이 가장 안정한 게 저 주양자 수가 1번일 텐데 이때를 영어로 우리말 번역은 바닥 상태. 영어로는 Lower condition.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자, 청소년기에 학생들을 교육할 때 페널티를 주는 걸 뭐라고 하죠? 벌. 체벌이라고 하죠? 체벌. 예, 그래서 청소년기 학생에게는 체벌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어요. 청소년기 학생에게는 처벌이 항상 있어요.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옛날에도 있었고요. 요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요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서양에도 있을까요? 전 세계. 예, 그러니까 인류 모든 문명에서 청소년기 교육에는 항상 체벌이 있습니다. 그게 인류의 교육의 역사예요. 알겠죠? 다만 그게 뭐로 이어지면 안 되겠어요? 폭력. 예, 폭행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여러분한테 하더라도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학교에서. 정말이에요. 예? 그게 체벌이라고 착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심하게 맞았네요. 중학교 때? 네, 막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맞고 막 장난 아니었어요. 예? 네, 많았어요. 되도 않는 이유로요. 그 옛날에 막 등수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뭐 그런 때도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거 하여튼 1분 늦을 때마다 한 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변수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자, 하지만 그런 폭력이 체벌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네. 체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도 벌점 이런 거 있어요? 네. 예, 그게 체벌의 한 형태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 제가 참가에 말주면 안 될까요? 왜요? 저희 기숙사 벌점 있어요. 아예 그건 체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 청소년기 교육에는 체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청소년기 교육의 핵심이니까요. 인정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 잘 못했을 때, 그러니까 왜 체벌이 필요하냐면 청소년기 교육의 핵심은 뭐냐면 인류 사회의 규칙을 습득하는 게 바로 청소년기 교육의 핵심이에요. 인류 사회의 규칙을 습득한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잘 봐요. 잘 봐.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이거는 진리예요, 규칙이에요? 진리지. 규칙이죠. 규칙입니다. 규칙. 알겠어요? 그런 규칙을 모아 놓은 걸 하필 수학이라고 말을 붙인 것뿐이지. 이거는 전 우주를 아우르는 진리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자는 규칙입니다.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어떻게 그게 바로 전 우주의 진리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하고 하나를 더했을 때, 예를 들면 잘 봐요. 잘 봐. 1대1로 싸울 때의 부담은 1대2로 싸울 때의 부담에 정확하게 2배입니까? 아니요. 아닐걸요. 1대1로 싸울 때의 부담을 100이라고 했을 때 1대2로 싸우면 부담은 200을 넘어서죠. 그러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1 더하기 1이 항상 2는 아니라고요. 그게 1 더하기 1이 항상 2가 되는 게 아니다가 우리 삶의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1 더하기 1이 우선은 2가 된다라는 규칙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규칙을 외우고 있어야 세상 살면서 1 더하기 1이 2가 아닐 때도 있구나라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규칙을 모르면 그런 규칙을 모르고 있으면 1 더하기 1이 3이 넘어설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 교육에는 이런 규칙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빨간불에 건너면 벌금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 교육에는 규칙을 어겼을 때 페널티가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걸 제대로 못하면 성적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페널티를 인식해야 되는 시기가 청소년기 교육이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체벌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체벌을 잘못 오용해서 잘못 이해해서 학생들을 존나게 패도 된다. 이런 건 아닌 거란 말인 거지. 근데 이제 그간 우리나라의 교육이 일제 식민 교육이랑 오버랩이 되면서 일제 식민 교육에서는 애들을 팩했어요, 안 팩했어요? 존나게 팩했죠. 왜? 식민지 사회에서는 식민지 학생이었겠어요, 노예였겠어요? 노예를 교육시키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민지 교육에서는 학생을 존나게 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 이해했던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존나게 패버리는 바람에
패버리는 바람에 학교에서 체벌을 못하게 해버리게 되면서 요즘은 역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학생이 선생을 패죠. 네. 진짜요? 예, 몰라요? 초등학생 하나가 선생 패가지고 선생 자살했는데. 아 맞다. 패서 그런 거예요? 예, 패서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저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 예, 요즘 초등학생 중에도 피지컬 좋은 애들 있죠. 어? 초등학생 때도 키 170 되는 애들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도. 네. 근데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키 작은 선생님들 있죠. 네. 그러면 등치 좀 좋은 남자애들이 여자 선생님 팰 수 있다니까요. 그래갖고 네, 피요? 예, 그래갖고 여자 선생님 좀 자살해가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난리예요. 처음 들어. 예, 예, 진짜 장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교사가 학생을 폭행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지만 역으로 학생이 존나 짜증난다고 선생 패고 막 하여튼 요즘은 그런 세상입니다. 여하튼 아쌤 자살? 예, 들었는데. 예, 그래서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패놓고 아니, 그 집 근데 그게 오히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저기 애들. 학생들이 그렇게 선생을 패놓고 그 학생의 부모는 당연히 사과했겠어 안 했겠어요? 뻔뻔하게 오히려 더 학교에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 뭐냐면은 선생님 여자 선생님 그 여린 여자 선생님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래 봐야 막 임관 부임하면 20대 초중반일 거 아니에요. 그럼 애지 애. 선생님도 사실 애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참겠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아직 애인데. 그러니까 또 맞다. 맨날 찡찡대는 애한테.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런 초등학생 애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등치 좋은 남자 선생님이야. 등치 좋은 남자 선생님은 덤비겠어 안 덤비겠어? 또 안 덤빈다고. 얼마나 비겁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안아 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소년기의 청소년기의 교육에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체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나 엄마들이 한 소리씩 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알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하튼 이때 미국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청소년 학생이 존나이 말썽을 폈어요. 뭐 장난치다가 유리창을 깼다거나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수업 시간에 막 까불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었대거나.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자기 아들한테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하죠? 사퇴해라. 그 정도는 아니고 청소요. 죄정신이에요. 야, 감히 그런 잘못을 하면 빡. 그때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체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바로 만져준다. 영화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텐데요. 너 외출 금지. 그라운드 스테이. 외출 금지. 들어오지 말라는 게 외출 금지. 무슨 말이냐면 너 밖에 놀러 못 간다라고 하는 게 외출 금지잖아요. 그 외출 금지를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 그 외출 금지를 영어로 에너지 다이그램. 이 미국 영화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이 회화로 알아두세요. 따라해 보세요. You are grounded. 가 외출 금지예요. You are grounded. 무슨 말 알겠죠? 자, ground의 원래 뜻이 뭐예요? ground. 딱. 바닥이란 뜻이잖아요. You are grounded. 우리말로 의역하자면 방바닥에 붙어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오. 그러니까는 너는 방바닥 상태가 된 이런 뜻이잖아요. You are grounded. 그게 우리말로 외출 금지인 거야. 알겠지? 그 표현을 여기 이렇게 ground state라고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식 표현을 이렇게 자연과학 용어로 쓴 거야. 그러니까 방바닥에 붙어 앉아 있으니까 뭔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낮겠죠? 네. 그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여기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뜻한다. 네. 미국 잘 알아요. 아니 가보질 않아 잘 알지는 못하죠. 할렘 알아요, 할렘? 알죠 당연히. 거기 가면 총 맞아 죽어요. 가능성이 높죠. 아니, 그 주변 간다는데요, 저기 수학여행으로. 요즘은 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할렘의 일부 지역은 그 지금 예술인 거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볼 게 많을 거예요. 아니 그냥 할렘. 볼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뉴욕이라는 곳이 좀 묘한 곳이라 뉴욕엔 볼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미국 언제 가요? 저희 10월 10월 달에 가요? 지가 없었는데 네가 들었지.
아 10월 달에 가요? 오 좋네요. 좋네. 네가 들리는 순간 우리 총각 나와. 지금 네가 가져가지. 좋네요.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 미국 갈 일 있으면 그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보드 게임 하나 사다 줄래요? 제가 줄게요. 거기서 들어봤는데. 근데 그 돈은 두 배로 쌤 주세요. 저희 근데 그 일정이 정확히 나와. 이게 일정 중에 여러분 자유 시간이 있을 거거든요. 자유 시간 있는데 네. 한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아마 쇼핑센터나 도서관 같은데 자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가면 던전 앤 드래곤이라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보드 게임이 있거든요.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사위 굴려서 이렇게 막 하는 게임이요. 부루마블이나 하세요, 쌤. 예, 브루버블 같은 게임이에요. 근데 이 모노폴리. 예? 모노폴리. 예, 그런 게임이에요. 그 모노폴리가 예, 그게 뭐냐면 던전 앤 드래곤. 게임 같은 데 들어보고. 아 던전을 가요. 예, 던전은 그래서 모바일 게임 중엔 던전 앤 파이터가 있죠. 파이터가 있는데 이 던전 앤 드래곤이 미국에서 1970년대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1970년대에 나온 보드 게임이에요. 주사위 굴려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매장에 가면 이렇게 큰 상자에 이렇게 패킹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격이 싸진 않을 거예요. 10만 원 충분히 넘을 텐데. 돈을 줘야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면 영수증 갖고 오면 내가 드릴게요, 알겠죠? 넉넉히 쳐서 드릴게요, 알겠죠? 넉넉히 쳐서. 예. 내가 샀다. 내가 샀다. 넉넉히 쳐서. 샀다. 사실 한 명만 사요, 한 명만 사요, 알겠죠? 아 근데 그 여러분 일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쇼핑센터 같은데 이렇게 갈 일이 있으면 혹시나 기회가 되면 이게 하나 사오시면 내가 넉넉히 쳐서 드릴게요, 알겠죠? 넉넉히 쳐서 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그 미국 역사, 미국 문화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미국의 많은 문화가 이 대중 문화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임이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왜 뭐 판타지 게임,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하는 문화 있잖아요. 그게 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로 다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컴퓨터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뭐 컴퓨터 게임 중에서 막 그 롤플레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막 캐릭터 정해가지고 막 마법사 뭐 검사 이런 거 정해가지고 막 퀘스트 깨고 다니고 하는 거 그런 것에 시작이 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선생님 그 기적이 뭐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중요한 게임이에요. 이런 거예요. 예, 던전 앤 파이터. 나 몰래. 예, 던전 앤 파이터가 그래서 던전 앤 드래곤 제가 유명해져서 작년에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 뭐야? 진짜 영화. 예, 영화로도 나왔어요. 영화로 나왔어요. 보드 게임이죠. 그래서 원래는 보드 게임인데 그게 지금 이렇게 영화로도 나왔었거든요. 보드 게임이었는데 그게 이제 PC 게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드 게임이 너무 유명. 1970년대니까 무슨 PC 게임이겠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보드 게임으로 나왔다가 이제 PC 게임으로도 나왔죠. 이거 한국에 안 이제 팔아요. 던전 앤 드래곤이 여러 개인데요. 예, 여러 개 버전이 있을 겁니다. 야 시리즈 5개 하나. 한국에 안 팔아요. 예, 근데 그냥 최신 버전으로. 아 최신 버전으로. 아니 이게 한국에 안 팔아요. 이게 한국에서 구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5개 사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보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뭔가 이거 그냥 이거 캐릭터 자체가 겁나 멋있는데. 예, 좋습니다. 10만 원할 이유가 있네. 이 안에 움직이는 말이 이런. 아니 말이 있어 이게. 10만 원 얼마인데? 이거 이 정도 피규어 아니야 피규어? 그래서 그거 예, 의리의리하죠. 이렇게 막 쫙 펼쳐놓고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응? 예, 봅시다. 예, 봅시다. 예, 아니 근데 이거 보자. 인터넷에서 예, 이렇게. 예. 이거 예. 인터넷에서 4만 원에 살 수 있는데요. 아 근데 그 나는 7만 원. 예, 한글로 번역된 거 말고요. 아 영어로. 예, 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매뉴얼도 완벽하게 영어로 돼 있는 거. 그걸 원해서. 아니 해외 아시죠? 오. 아니 해외에서 왜요? 예, 뭐야, 이거? 한 몇십만 원 할 거예요. 30만. 저거는 한정판 아닌가? 예, 그래서 그런 거 같아. 그 50만 원 미만이면 괜찮으니까 50만 원 미만이 괜찮으니까 가서 기회가 되면 살 수 있으면 사다 줘봐요. 시 아예. 근데 이제 특별 패키지 이런 거는 좀 더 비쌀 거거든요. 비쌀 거니까. 하여튼. 예. 오 아니 해외는 좀 더 비싸요. 아니. 오? 이런 세상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 자, 애니메이 해봅시다. 완전 영어로 돼 있는데. 수수료. 수수료 이 정도면 마르티나. 자, 요거 그냥 봅시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바로 L, ML에 무관하게 N으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양자 수가 3이고 3s 오비탈이면 L이 0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3p면 L이 1인 거고요. 3d면 L이 2죠. 네. 하지만 L이 뭐냐에 관계없이 에너지 상태가 어때요? 동일하다. 같죠. 에너지가 같다. 요걸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알면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degeneration이고요. degeneration이고 우리말 번역은 축퇴예요. 축퇴. 보이시죠? 자, 말이 어떤 뜻이냐면 이거예요. 서로 다른 오비탈이지만 놀라웠게도 에너지 준위가 같은 상황을 뜻해요. 쓰는 말이 바로 디제너레이션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표현들은 자 3s, 3p 당연히 같은 오비탈이에요? 다른 오비탈이에요? 다른 오비탈. 다르죠. 이름이 다르잖아요. 수식도 그럼 이름이 다른 만큼 수식도 같겠어요? 수식도 다르겠어요? 달라요. 수식 완전 다 다릅니다. 하나 수식 다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지금 자 몇 개죠 지금? 몇 개예요? 총 몇 개예요? 9개의 에너지 준위가 다 같다는 얘기예요. 여긴 몇 개 있어요? 한 개. 몇 개죠? 네 개. 9개. 그 다음 몇 개 있어요? 16개. 16개. 그 다음 몇 개 있어요? 25개. 네, 25개. n 제곱개만큼의 오비탈들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오비탈이지만 에너지 준위가 다 같은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이때 알아두실 거 n 제곱개의 오비탈이 축퇴가 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래요. n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1일 때는 1개, 2일 때는 4개, 3일 때는 9개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세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세보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n제곱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현상을 축퇴라고 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델타 E 바로 n 플러스 1 준위하고요. 그 전 준위의 차이 요게 커집니다. 언제? 주양자 수가 커질 때. 그래서 어떻게 그려놨냐면 1, 2 사이보다 2, 3 사이가 아니지. 아 잠깐. 내가 뭐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아니. 쏘리. 작아집니다. 쏘리 작아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쓰다 보니까는 필기할 공간 때문에 내가 좀 오히려 반대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1, 2 사이가 갭이 제일 크고요. 2, 3, 4 사이가 갭이 점점 줄어듭니다. 알겠죠? 그렇게 그렸어야 하는데 내가 그림은 지금 반대로 그려놨네요. 자,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이걸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걸로. 자, 이 수식은 다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예, 바로 HCR Z 얘를 뺀 다음에 n 플러스 1 제곱 빼기 n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걸 계산하면 돼. 계산하면 n이 커질 때 이 값이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나오는 건데 지금 그림을 반대로 그려놓은 거라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디 그림을 확인하면 좋으냐면 교재에 있는 그림 5 보세요. 교재에 있는 그림 5. 교재에 있는 그림 5 한번 보세요. 찾았어요? 교재에 있는 그림 5. 107페이지. 107페이지. 자, 10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교재에 있는 그림 5에 A번 그림 보이세요? A번 그림? 네. 자, A번 그림 보면 어느 갭이 가장 크냐면 1, 2, 4위가 제일 크죠? 네. 제일 띄어져 있고요. 그 다음 2, 3, 4위, 3, 4 사이로 갈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죠? 네. 이렇게 그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다가 보니까 뭐 저렇게 돼버렸네. 요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또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것은 어느 캐터고리에 있는 거냐면 하이드로제닉 이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죠? 양성자 한 개. 하이드로제닉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어요? 뭐가 한 개인 거? 전자 한 개. 그렇지. 전자가 오직 하나뿐인이라는 말의 뜻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자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면 전자끼리 청력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전자끼리 청력은 없겠죠. 전자끼리란 말은 적어도 전자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2개 이상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은 어떤 상황이냐면 전자 간 청력이 없는 상황을 뜻하는 거예요. 그 전자 간 청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N제곱계만큼이 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힐륨부터 전자 간 청력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생기겠죠. 힐륨부터 전자 간 청력이 생기면 이 N제곱계의 축태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주양자수가 아니라 각운동량 양자수에 따라서도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그건 뒤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선 전자가 몇 개뿐인? 한 개뿐. 전자가 하나뿐인 수소에서의 얘기예요. 알겠어요? 수소에서. 네. 명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이 결과는 전자가 오직 하나뿐일 때 얘기인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죠? 전자가 오직 하나뿐일 때. 전자가 2개 이상이 돼서 청력이 생기면 저 그래프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뒤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 어쨌건 저 생각을 꼭 저 조건을 기억해야 돼. 됐죠? 오케이. 됐다. 네. 자, 그다음 한 장 넘겨서 지금 몇 시죠? 15분이요. 하하 이런 다 할 수는 없겠는데. 자, 1.9에 그다음 어토믹 오비탈의 종류 찾았습니까? 네. 어토믹 오비탈의 종류 네. 1.9.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할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할 건데 이게 또 억수로 중요합니다. 이게 또 억수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억수로 중요해요. 자, 이때 1.9 다음 시간에 할 텐데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잠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거기 붙어 있는 연습 문제 3 109페이지 찾았어요? 네. 109페이지 연습 문제 3을 한번 해볼게요. 연습 문제 3 찾았습니까? 네. 자, 요거 내가 칠판 지우고 쓸 동안 연습 문제 3을 한번 해보도록 연습 문제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동현이 우리 같이 안 할 거다. 이거 우리 따라 안 가봐요. 혼자 하는 거야. 네 맞죠? 이제 저번에 그 혼나고 나서 다음 날 혼자 했어요. 진짜 나. 연습 문제 3 잠깐만 지금 할 수도 없겠는데 연습 3 말고 그냥 1.9 얘기를 해봅시다. 1.9 네? 아니 요즘은 1.3 지금은 당장 안 되겠습니다. 1.9 선생님 네, 오늘 마치고 인사할 때 동현이 혼자 시키는 거 알겠죠? 봅시다. 아니 같이 하면 안 된다. 따라 말하잖아요. 동현이 어디서 개수작을 부리려고? 이거 보죠. 첫 번째 1 이건 S 오비탈. 어차피 이 영상 했는데 오늘 이밖에 못 본다.
자, 처음 할 얘기가 뭐냐면 바로 S 오비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약간 도입부만 말씀을 드리면, 자, S 오비탈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운동량 양자수 얼마? 0. 그러면 자기 양자수가 얼마? 0. 자, 이때 요 자기 양자수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도록 합시다. 자기 양자수에 나오는 이 숫자의 크기에는 물리적 의미 없이 어떤 수식의 이름을 뜻한다 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각운동량 양자수가 0이니까 ml이 0이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각운동량 양자수가 1이면 ml은 뭐가 가능해요? 1이요. L이 1이면 ml은 무슨 값이 가능해요? 아까 썼던 것처럼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 만약에 ml이 -1도 나오고 0도 나오고 1로 나왔을 때 -1보다 1이 숫자가 더 크니까 숫자가 더 큰 1이 더 좋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름이다. 예, 그냥 -1이라는 이름, 0이라는 이름, 1이라는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대소 비교를 해가지고는 뭐가 누구보다 더 좋다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ml은 그야말로 그냥 이름일 뿐이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ml이 0이라는 것도 그래서 얘가 0이니까 크기가 없다는 뜻인가? 그게 아니라 0이라는 이름이 붙은 어떤 수식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름 부여를 0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S 오비탈은 0이라는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S 오비탈의 종류는 몇 가지? 한 가지. 알겠죠? 한 가지. 되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우선 첫 번째 1 시타 파이에 무관하고 오직 R에만 관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이 날라 모르겠는데 파이 원빵빵 파이 원빵빵이 있었죠? 네. 자, 앞에 붙은 1 숫자는 무슨 양자수? 주양수. 그 다음 0은 각운동량 양수. 그 다음 0은 자기 양자수인데 이거를 분해해서 레디얼 파트 1빵과 앵귤러 파트 0, 0으로 나뉘었죠? 네. 이때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z 오버 a 제로 2분의 3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a 제로의 z 곱하기 r 루트 4파이분의 1 뭐 이런 꼴이었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와, 내가 이걸 어떻게 배우냐? 와우. 네. 네. 쌤은 천재야. 아니에요. 쓰다 보니 외워져 버렸네요. 자, 근데 결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 찾아보면 나오는 건데, 자, 이 수식에 잘 보면 이 상수죠. Z 뭐예요? Z. Z가 뭐예요? Z. Z 원자번호. 그리고 여기에 있는 A0는 뭐예요? A0. A0가 뭐예요? A0가 뭐예요? 바로 보호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보호 반지름이라고는 어떤 상수인데 그 값이 52.9 피코미터입니다. 그래서 52.9 피코미터에 해당하는 그 거리를
상수로 잡아서 A0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원자 번호도 정해져 있을 거고 보호 반지름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뒤에 통째로 상수고. 그럼 여기 유일한 변수는 뭐란 얘기? 유일한 변수는 R. 저기 봤을 때 유일한 변수는 바로 여기에 있는 R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유일한 변수야. 그걸 지금 무슨 오비탈에 대해서 일빵빵이면 무슨 오비탈이야? 일빵빵이면 무슨 오비탈에 1s 오비탈을 표현하는 거라는 뜻이죠. 그러면 1s 말고 2s, 3s도 다 이런 꼴이야. 그죠? 다 이런 꼴이어서 변수가 오직 R만 나타난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놈은 R이 결정되면 함수값이 당연히 결정되는 거겠죠. 맞나요? 네. R 뭐 넣으면 나올 거라 이런 말이에요. 1 넣으면 뭐 2 넣으면 뭐 나오겠죠. 지수함수니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때 3D에서 동일한 R 인 점들의 집합을 뭐라고 해요? 그걸 구 껍질이라고 하죠. 네. 알겠죠? 그러면 이 S오비탈들은 어떻게 된다? 다시 핵을 중심으로 하는 구 껍질 위의 모든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같아진다는 얘기겠어요? 같아요. 같다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네. 그러면 구 껍질을 여러 개 켜켜이 쌓은 걸 기하학적으로 뭐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걸 구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S오비탈을 편의상 구형으로 표현을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S오비탈을 구형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누나. 그럼 그지? 하지 않아요. 왜? 하지 않아요. 왜? 말해요. 그럼 그지? 하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동현도 같이 가세요. 동현 안녕.